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놀이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 사냥 행동을 흉내내는 그런 놀이를 이제 만들어 주시거나, 또 먹이 행동과 관련된 놀이 행동을 좀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일반 장난감들, 그리고 아니면 보호자들 혹은 다른 고양이들 간의 이제 놀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먹이 주는 것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용품이나 장난감 안에 이제 사료라든가 간식 같은 걸 넣어주는 형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먹이를 얻기 위해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들. 이거는 뭐 가장 간단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료를 여기저기 놔둔다 그러면 그 사료를 얻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먹게 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음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장소에 사료를 이렇게 두는 것들, 그리고 건사료를 바닥에 뿌려주거나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멀리 눈앞에서 좀 던져주거나 하는 식으로 움직임을 유도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퍼즐에다가 음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요 퍼즐형 음식은 대표적인 사진 이 네 가지인데, 이건 집에서 만드신 거예요. 종이컵 같은 것들을 세워놓고 그 안에 먹이를 넣어주면 아이가 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쏟거나 아니면 직접 꺼내 먹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먹이를 얻게 되는 것들이 될 거고요.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있고, 이 사진은 없긴 합니다만 이제 박스 같은데 구멍을 뚫어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좀 이슈화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캐드트리라고 하는 용품이에요. 각각의 층마다 먹이를 넣어주면은 층간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발을 넣어갖고 그거를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1층에서 아래로 떨어뜨린 다음에 먹는 형태로 구성된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잘 쓰거든요. 급하게 먹지 못해서 혹시 급하게 먹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아이들에는 행동학적 교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먹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여야 되니까 무병도 관리되면서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로 형태를 뿌려주면 먹기 좀 힘들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놀이, 운동하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요 생긴 것처럼 막대기 끝에 이제 뭐 깃털이나 혹은 장난감 같은 것들이 달려있는 형태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마치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공중에 불규칙적으로 움직여주시는 방법으로 놀아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쥐라든가 이런 것처럼 지상에서만 사는 아이들이 도망가는 식으로 움직여주면서 놀아주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 경우는 근데 이제 많은 보호자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전제 조건이 아이들한테 놀이는 사냥 행동이거든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요거를 흔들더라도 그냥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주면 금방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도망을 가야 사실 자기가 잡아야 하는 행동이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여주시고, 또 최종적으로는 어떤 물건이나 뭐 예컨대 소파 같이 이런 뒤에 숨겨주시는 형태로 놀아주셔야 그때 아이들이 반응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혹은 어떤 분들은 여기 먹을 걸 이렇게 달아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놀아주시면 되실 거고요. 이제 크고 부드러운 장난감 같은 경우는 고양이들이 사냥 행동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걸 잡게 되면은요, 앞발로 그 물건을 잡고, 그리고 입으로는 물면서 뒷발로는 팡팡거리면서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다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삼킬 수 없도록 하는 크고 부드러운 장난감 같은 걸 끝에 달아주거나 하고, 그런 것들을 장난감으로 아이들한테 주는 게 방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먹을 거 주는 거랑 동일하긴 한데요, 이런 식의 퍼즐형 형태로 된 것들의 사료나 이런 것들 대신에 장난감을 넣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뭐 만들어진 것들을 사셨는데, 사실 집에서도 만들기 쉽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도 좀 생각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사실 쉽게 질려요. 이렇게 금방 질리고, 그래서 고양이 보호자님들은 장난감 새로 사시는 게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강화해주기 위해서 놀이가 끝나고 아이가 잘 잡으면 이제 먹을 걸 주신다든가 하는 식으로 보상을 이제 끊임없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 마리 키울 때는 이제 놀이도 한 가지의 자원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놀이 장소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A그룹은 뭐 거실에서, B그룹은 작은 방에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들을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그룹과 상관없이 각각의 고양이는 따로 시간을 할당해서 놀아주셔야 되세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 간에서 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늑대라든가 이런 사회적 동물처럼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먹이에 대해서는 A라는 아이가 우선을 가지고 있는데 놀이에 대해서는 B라는 아이가 우선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뭐 캣타워 같은 위치에 대해서는 C라는 아이가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놀이에 대해서 우선권이 처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자꾸 양보하게 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놀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선권이 좀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는 놀이를 계속 못하기 때문에 무료함이 점점 심해질 거고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로 불러서 놀아주신다든가 다른 장소에서 놀아주신다든가 하는 식으로 시간이나 장소를 할당해서 놀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든 아이들은 많이 잔다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얘네들도 활동성이 필요하고 놀이가 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좀 놀아주신다고 봐주시면 돼요. 막 뛰는 놀이보다는 이제 눈앞에서 잘 이제 움직이는 거라든가 내지는 창밖을 편하게 볼 수 있게라든가 등등으로 계속 놀이를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좀 더 어렸을 때 산책이 가능했던 아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안에 가방이라든가 밖에 보이는 캐리어형 가방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유모차처럼 끄는 형태의 아이를 놓고 산책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진료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전장으로 좀 가게 되면요, 이 끝에 이런 거 달려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끝에 작은 것들을 잘 먹어요. 그리고 이런 장난감도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사가지면서 쉽게 끊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삼키기 쉬운 작은 장난감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얘기는 작은 장난감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가 끝나면 숨겨주시고, 또 너무 이제 오래돼서 좀 사가서 쉽게 끊어질 것 같은 것들은 교체를 빠르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시고요.